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도키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 투자 이론서에 없는 실제 기업 정보. 도키 지음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에서 펴낸 책입니다. 머릿말. 수백 배 수익을 낼 기업을 찾고 싶다면? 필자는 한국 주식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욕심 없이 하루에 10,000원만 꾸준히 벌자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투자금을 주식 계좌에 넣었다. 그러다 미국 주식의 높은 상승률을 보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투자를 병행했다. 투자가 지속될수록 점차 큰 돈을 집어넣으며 큰 수익을 노리고자 과감한 선택을 해나갔다. 필자 또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직장인이자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차트에 친숙했기에 차트를 통한 주식 투자를 시도했다. 그렇게 밤마다 각종 그래프를 뒤지며 차트가 좋은 기업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차트가 좋은 기업은 이내 차트가 나빠지면 그만이었다. 차트 분석을 통한 투자는 리스크를 줄여주었지만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 결국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기 위해선 수백 배 성장할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을 가려내는 방법은 기업의 기술 분야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미래에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수백 배 오른다면 그것은 그 기업의 기술이 인간의 삶을 바꾸었거나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건의 상표가 전부 그 기업의 로고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런 기업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수만 개의 종목이 있는 미국 주식시장 속에서 당신이 어쩌다 처음 살펴본 기업이 우연찮게 수백 배 성장할 기업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살펴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하는 최적화된 공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당신에게 미국 주식의 기업을 알려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당신이 직접 기업을 들여다보고 기술력과 경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각의 분석 내용에서 필자가 쌓아온 기업 분석의 감각을 전수할 것이다. 이 책과 함께 많은 기업을 분석해 나가다 보면 기업의 경영 상황과 산업 트렌드를 읽어내는 당신만의 감각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본문에서는 총 70개 미국 주식 상장 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전기 자동차, 클라우드, 핀테크, AI,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기술 분야의 성장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항공, 금융, 리테일,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에 정통적 강자인 가치주 기업도 있다. 만약 이 책을 읽다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투자해 보기 바란다.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동종 기업도 각 파트마다 준비해 놓았다. 당신은 많은 기업을 분석해 보기도 해야 하지만 또한 많은 투자를 경험해 보아야 한다. 매번 변덕스러운 주식시장을 겪으면서 필자가 배운 것은 투자의 감각만큼이나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투자자의 그릇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부동산 투자로는 돈을 번 사람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보면 크게 다음과 같다. 1.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행한다. 2. 부동산의 특성상 장기 보유를 하게 된다. 주식 또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긴 투자 기간을 기다린다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백 배 수익을 낼 기업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필자가 제시하는 기업 분석의 공식은 비즈니스 모델, 미래 전망, 리스크,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파악이다. 모든 기업은 이 5개의 항목을 알아보면 투자하기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위 5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다. 튜토리얼 기업은 한국 사회에 미국 주식 투자붐을 일으킨 꿈의 기업 테슬라다. 이 책의 부록으로는 좀 더 현실적인 정보를 정리했다. 부록 미국 주식 기업 분석 시크릿은 어떤 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기업 정보를 얻는지 기업 분석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팁들로 이루어졌으니 본문을 읽고 부록 또한 숙지할 수 있길 바란다. 모든 독자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한다. 첫 번째 기업, 전기차로 여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 테슬라. 테슬라에 투자해도 되나? 라는 질문에 만약 전기차 판매와 자율주행, 로봇택시, 자동차 보험 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된다. 라든가 주식 가격이 적당히 내려왔으니 주워 담기 좋다. 라는 정도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럭저럭 돈은 벌지 몰라도 씁쓸한 마음 졸임을 맛볼 확률이 높다. 테슬라의 요동치는 주식 가격과 수많은 경쟁사 및 일론 머스크의 대외 발언과 같은 외적인 변수는 투자자의 멘탈을 흔들기에 딱 좋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투자한 이들은 그때에서야 떠올린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언제 돈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이러한 생각도 든다. 그런 기대감까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필자는 이제부터 테슬라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영 상황과 준비하고 있는 사업, 주식 현황을 바탕으로 미래 전망과 리스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최근 분기 수익 현황과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짚어보며 테슬라의 펀더멘탈, 재무 상황이 건전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하든 이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으며 대응 또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평소 기업에 갖고 있던 이미지 이상으로 기업들은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테슬라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적어도 테슬라라는 회사가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자동차 판매.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등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한다. 이는 테슬라 전체 매출액의 83.7%를 차지한다. 여기엔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규제 크레딧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된다. 2. 자동차 리스. 전기자동차 대여 사업을 진행한다. 3. 에너지 생산 및 저장. 태양광 패널, 태양광 배터리와 같이 태양광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저장 제품을 판매한다. 4. 기타. 비보증 애프터 서비스, 중고차 판매, 인수한 자회사 재판매, 테슬라 전용 보험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 미래 전망.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기업에 어떤 성장 동력과 리스크가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테슬라와 전기자동차 업계에는 어떤 성장 동력이 있을까? 1. 자율주행. 테슬라와 다른 전기자동차 기업의 차이점은 바로 자율주행 기술의 보유 여부다. 현재 전기자동차 업계의 헤게모니는 배터리나 구동계가 아닌 자율주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회사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 기능을 현실화시키느냐에 따라 미래 자동차 업계의 반도가 바뀔 정도로 자율주행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현황은 어떨까?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360도 반경의 시야가 자동차에 입력되어야 한다. 테슬라는 카메라를 360도 범위로 설치하여 여러 각도의 이미지로 주변 정보를 파악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해선
이미지 정보를 통해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AI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시판된 테슬라의 자동차를 통해 찍힌 이미지들은 테슬라로 보내져 머신러닝에 사용되고 AI 능력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 반면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 테슬라의 경쟁사인 구글 웨이모와 중국 기업 바이두는 라이다를 통해 360도를 파악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술을 내세우고 있다. 라이다는 빛을 이용하여 주변을 탐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하지만 라이다를 통한 탐지 방식은 카메라를 통한 탐지 방식에 비해 정확도가 높지만 제조 가격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제조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기 자동차를 대량으로 팔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이는 머신러닝 기능 향상을 위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반면 테슬라는 이미 판매된 수많은 차량을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비축해 나가고 있으며 그 데이터 양은 경쟁사들이 확보한 양을 훨씬 상회한다. 이렇게 대량 비축된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주입하면 이미지 매핑 방식의 기술로도 라이다가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을 잘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자율주행의 완성도도 높아져 가는 것이다. 자율주행용 반도체 칩의 개발 속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은 토요타 그리고 폭스바겐의 칩보다 6년 이상 앞질러 있다고 한다. 자체 개발한 칩을 보유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를 뛰어넘어 머신러닝 모델을 아주 빠르게 훈련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2. 로보택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로보택시는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미래전망 요소라 할 수 있다. 운송 네트워크 우버는 요금의 25%를 취하는 수익만으로 1,000억 달러의 시총을 달성했을 정도다.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로 로보택시를 실현화시켰을 때 그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우버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2026년까지 로보택시를 실현시킨다 밝힌 테슬라의 계획에 따르면 275만 대의 로보택시가 일궈낼 수 있는 매출액은 920억 달러이며 순수익만 해도 310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3. 가격 절감. 테슬라는 가격 절감을 위해 제조과정 최적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구형 모델인 모델 3의 언더바디는 70개의 구성품으로 조립되었으나 신형인 Y 모델은 언더바디를 단 하나의 부품으로 구성해 놓았다. 중량을 줄임과 동시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 제조 공법은 테슬라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4. 생산력 증강. 2020년 테슬라의 전체 매출액은 310억 달러로 2019년 대비 28%나 성장했다. 대기업 매출액이 20% 이상 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성장률을 견인해준 지역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에서만 2020년 기준 66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수치다. 2020년까지는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었으나 과연 2021년에는 어떨까?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고질적인 재고 부족 상태로 생산되면 즉시 팔리고 있다는 것을 테슬라 주주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테슬라의 실적은 테슬라가 몇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2021년 생산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블룸버그에 의하면 테슬라는 2021년 기준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그래프는 상하이 기가팩토리, 프리몬트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수량을 가리키는 지표로 테슬라가 출고량 100만 대를 생산시키는 데 있어 중국 공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기 운송수단 전문 매체 일렉트릭에 의하면 중국에 기반을 둔 테슬라 부품 공급 업체는
2021년 55만 개의 핵심 부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테슬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상하이에서 55만 대의 출고량을 기록하게 되리라는 전조다. 2021년 완공 예정인 베를린 기가팩토리, 2022년 완공 예정인 텍사스 기가팩토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테슬라 자동차는 생산되는 즉시 팔리길 반복했다. 생산 가능량이 100만 대를 넘어버린 상태에서도 과연 생산되는 즉시 팔리는 상황이 유지될지를 유심히 지켜봐야겠다. 5. 테슬라 전용 보험. 향후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가 져야 할 확률이 크다. 테슬라는 이러한 책임 수저의 변화에 직접 자동차 보험을 운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응수했다. 제조사 보험을 운용한다면 자동차 수리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진다. 실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가 출시한 자사차 전용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다른 보험사의 테슬라 차량 대상 보험료보다 30%가량 적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 사고율을 더더욱 줄이게 된다면 앞으로 보험 가격은 더 내려갈 전망이다. 실제로 자율주행이 설치된 테슬라 자동차는 주행거리 459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를 기록한 반면 그렇지 않은 테슬라 자동차는 142만 마일당 한 대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싼 보험료는 고객들이 테슬라 차를 구매할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리스크 1. 심화되는 유럽 시장 경쟁. 미국 자동차 업계는 유럽에 비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다. 그런 만큼 테슬라는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벤츠, 아우디, BMW 등 기존 자동차 제조산업 강자들이 규제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앞다퉈 전기자동차를 출시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34%에서 약 10%까지 떨어졌다. 2. 규제 크레딧 수익 감소. 여기서 규제 크레딧이란 환경오염을 줄인 대가로 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테슬라가 생산한 차량이 무공해에 기여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상당한 양의 규제 크레딧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게 팔아 수익을 얻게 된다. 테슬라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제 크레딧으로 거두는 수익의 감소로도 이어지게 된다. 테슬라는 2020년 기준 규제 크레딧으로 1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7억 2천만 달러라는 순이익을 가져갔다. 테슬라의 경쟁사들이 전기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면 테슬라의 규제 크레딧을 구매할 수요 또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2023년쯤에는 테슬라가 규제 크레딧을 통해 매출액을 추가로 얻을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3. 계속 오르는 주가. 기초적인 수준에서 기업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가총액과 기업의 이익을 비교해 보면 된다. 다음 그래프는 테슬라의 주가와 매출액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매출액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비즈니스의 규모를 보여준다. 그래프가 시작하는 2017년을 기점으로 매출액은 352% 오른 반면 주가는 1420%나 올랐음을 알 수 있다. 튜토리얼임을 고려하여 이렇게 주가 상승률과 매출액 성장률만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실제 기업 분석에서는 기업의 주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가총액을 매출 지표로 나눠 멀티플 수치로 표기한다. 매출액 외에도 순이익이 나고 있는지, 기업의 비즈니스가 성장 단계에 있는지 등 각 기업의 특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출 지표가 있다. 테슬라와 같이 성장주이면서도
순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매출 지표 중 영업현금 흐름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분자로 영업현금 흐름을 분모로 하여 계산한 수치를 멀티플이라 한다. 멀티플의 개념 용도와 사용법에 대해서는 좌우 다른 기업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미래 전망에서 봤듯이 테슬라는 가장 먼저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로봇택시를 대중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펀더멘탈. 이제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 감이 잡혔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수치들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수익 현황과 자산 현황을 확인해야 비로소 내가 잘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지 아니면 망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매출액. 기업의 수익을 파악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매출액이다. 이것은 기업의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테슬라의 매출액을 보면 과거 2016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번 분기별 실적이 나올 때마다 예상치 이상의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테슬라다. 이번에도 기대 이상으로 부응한다면 미래 예상치는 상향 조절되고 주가는 그만큼 더 높은 평가를 받아 상승하게 된다. 2. 매출 총이익. 물건을 만들어 팔면 재료비를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재료 원가를 제외한 수익이다. 그리고 이것이 매출액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매출 총이익률을 통해 현재 기업의 수익 구조를 평가할 수 있다. 테슬라는 2021년 1분기 약 21.3%의 매출 총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제외하면 21.3%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 비용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슬라가 제조 공정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3.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을 보았으니 이제 영업이익을 보자. 영업이익이란 재료비를 뺀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까지 제한 금액이다. 영업비용에는 일반적으로 R&D와 비용이 포함된다. 우리말로 하면 연구개발비와 영업비, 마케팅비, 그리고 인건비를 가리키는 것이다. 테슬라의 경우 2019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을 남겨오고 있으며 2021년 1분기에는 6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 마케팅 비용을 아끼지 않았으면서도 영업이익이 흑자라는 것은 테슬라가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설사 영업이익이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펀더멘탈이 나쁘다고 단언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미국 성장 기업은 영업이익이 적자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인건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현금이 많다면 굳이 흑자를 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없다. 영업이익에서 흑자가 나지 않더라도 매출 총이익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4. 순이익. 순이익을 보도록 하자. 영업이익에서 세금, 대출이자 등의 비용까지 빼면 최종적으로 기업의 주머니에 꽂히는 돈이 된다. 테슬라는 2019년 3분기부터 순이익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배당을 주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밑거름이 생긴 것이다. 5. 수익 현황과 자산 현황. 2021년 1분기 수익 현황과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거의 모든 부채를 한꺼번에 갚을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순이익 또한 매분기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에
테슬라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과 펀더멘탈은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슈가 남아있다. 이제 당신은 테슬라의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당신에게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기업 분석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던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길 바란다. 두 번째 기업.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 애플. 비즈니스 모델. 같은 제품도 애플이 만들면 뭔가 다르다. 전 세계의 팬층을 거느린 기업 애플이다. 애플의 수익 상품은 개인용 전자기기와 그에 수반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우리가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품군은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및 홈 액세서리, 그리고 기타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의 매출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애플의 사업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애플의 가장 큰 수익원은 아이폰으로 매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섹터이다. 그러나 매출 분포의 변화를 보면 애플이 맥북, 아이패드, 웨어러블 앤 홈 액세서리, 그리고 서비스 섹터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이 하나의 비즈니스 섹터에만 의존하는 것은 경영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이다. 미래 전망 1. 5G 스마트폰 출시. 애플의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기존 31%에서 2021년 35%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신형 기기인 아이폰 12는 2020년 10월 판매 후 큰 호응을 얻어 전년 동기 대비 17.2%의 매출액 성장을 이끌었다. 앞으로 5G 네트워크가 갖춰질수록 사람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에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 파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아이폰의 강력한 판매량 증가를 통해 회사 전체 수익을 약 6%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예정보다 빠르게 아이폰 13이 출시될 것으로 예견된다. 애플의 반도체 공급사 TSMC는 아이폰 13용 반도체 바이오닉의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 기타 서비스 매출액 증가. 기타 서비스 분야 제품으로는 애플케어, 맵, 시리, 아이클라우드 등이 있는데 기기 이용자들이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들이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애플의 기타 서비스 매출액은 2배로 늘었다. 이는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사용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 아밋은 이 추세로 봤을 때 2025년까지 기타 서비스 매출은 재차 2배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고, 이에 따라 애플의 주가는 현재가에서 30% 오른 17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3. 웨어러블. 애플은 2015년 애플워치를 출시하고 2016년 말 에어팟을 출시하며 좋은 매출액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애플워치의 운동 추적 기능부터 손가락으로 단어를 써 휴대폰에 보내는 기능에 이르기까지 애플은 웨어러블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놀라운 기능을 구현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고객이 애플 제품을 구매했고 경쟁 업체가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는 AR, VR 분야로 AR 안경을 2025년에 그리고 AR 콘택트 렌즈를 2035년에 출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4.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 사업은 애플의 주가가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뛸 수 있는 도약점으로 평가된다. 애플 전자제품과의 호환 및 소비자 팬층과 맞물려 어마어마한 사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동차 개발 및 양산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며
지난 2021년 2월 현대차와의 협력 소식이 알려졌다가 무산된 것을 봤을 때 기존 메이저 자동차 업체로부터의 아웃소싱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애플은 기업 규모답게 현금만은 충분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우 매력적인 사업이기에 결국 F카를 출시할 확률은 높다고 평가된다. 리스크 1. 반도체 부족 현상. 단기적 리스크로 반도체 부족 현상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애플은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 2021년 상반기 전체 아이폰 생산량을 20%나 감축했으며 특히 아이폰 12 미니는 70%나 감축했다. 이로 인해 2021년 애플의 전체 매출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분기별 실적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고평가된 주가. 다음은 애플의 주가와 순이익,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의 기대를 분석해 반영한 조정 순이익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최근 주가와 순이익 모두 큰 폭 상승했지만 주가 상승률이 순이익 상승률을 훨씬 상회한 것을 볼 수 있다. 파란색 선은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조정 순이익 수치를 나타낸 선인데 이보다도 크게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이익 성장률은 2019년경까진 매해 50에서 100%씩 보였지만 기업의 사업이 성숙 단계에 있는 만큼 최근에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기 힘든 상태에 와 있다. 대신 애플은 배당금을 주기 시작하여 성장주가 아닌 배당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펀더멘탈. 애플의 매출 총이익률은 42.5%로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 순이익률 또한 26.4%로 훌륭하다. 순이익이 많다는 뜻은 실제로 기업이 갖고 가게 되는 현금이 많다는 뜻으로 애플의 경우 항상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올리는 데 힘을 써왔기에 주가엔 큰 호재이다. 여기까지가 애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